네, 그럼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기 초반 낮은 지지율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민심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었는데요. 오늘 회견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어떻게 전개될지 이번엔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들을 상대로 그 국정수행 지지율을 평가한 결과 10.7%가 나온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 결과랑 좀 맞물려서 그런지 오늘 기자들 질문도 굉장히 손도 많이 들고 했는데 전반적인 풍경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이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시원시원한 모습, 선명한 모습 이런 걸 좀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그런 기대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은 뭐 형식적인 좀 측면을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답변이 기존에 했던 답변보다는 훨씬 더 좀 준비가 돼 있었다는 측면하고 또 좀 기자회견에서 일문일답 같은 게 좀 즉흥적인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거침없이 답변을 좀 자세하게 했던 그런 것들은 기존에 했던 모습하고 좀 달라진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네. 좀 전반적으로는 반성과 좀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었고 또 신중한 접근이었는데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에게 듣는다 했기 때문에 좀 이를테면 사이다 같은 발언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만 그런 발언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반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대통령도 조금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제 좀 자기 스타일대로 나가다가 네. 한 번 정도 국민들이 좀 지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멈추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취지였고 네. 국민들한테도 좀 그런 시간을 내가 가질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라는 그런 오늘 기자회견 아마 그런 쪽에서 아마 의미를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도 한번 멈춰보겠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도 좀 기다려달라. 아직 좀 100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 이제부터 좀 서서히 좀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을 두고 좀 봐달라. 뭐 이런 취지로 보는 것이 오히려 이번 기자회견의 의미를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국장님과 함께 한 대목씩 좀 들어보면서 하나씩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심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그런 여론 그 조사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지지율과 관련해서 사실 그 기존의 입장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조금 변화가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확실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뭐 여론조사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민심의 바로미터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이렇게 중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리더로서의 자질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뭔가 대통령도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있다.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낮은 지지율에 대한 좀 원인 진단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번에 좀 그런 판단은 좀 뒤로 미룬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지금 다 지적되고 있는 게 인사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인사 문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이 내가 문제다,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곧바로 인사하고 이어져야 됩니다. 네.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인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쭉 보면 지금 좀 시간을 갖고 좀 보고 있다, 준비 중이다, 뭐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아마 아직 좀 준비가 덜 끝난 상태다. 진단도 덜 끝났고 판단도 덜 끝났고 후속 인사에 대한 준비도 덜 끝났다 전반적으로. 다만 인사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인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쇄신 얘기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제 출근길에는 실속 있고 내실 있는 쇄신을 좀 강조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쇄신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또 발언했는지 잠깐 쇄신 관련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도 그렇고 뭐 국민들도 그렇고 국정 쇄신안에 대한 좀 기대가 높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맞습니다.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건 좀 미룬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느 정도의 메시지는 좀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뭐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 전반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약간 인사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오해를 하시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성과를 강조하시고 일을 하는 걸 강조하셨는데 네.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일은 맞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인사입니다.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은 일의 중심을 잡고 핵심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네. 마치 좀 인사보다는 다른 거를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성과를 내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걸 통해서 좀 하고 인사를 약간 뒤로 미루는 듯한 그런 좀 인상을 좀 풍겼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것이 인사라는 거는 인사가 가장 대통령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좀 시간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물론 국민들이 기다리겠지만 좀 더 속도를 내고 좀 더 내가 좀 강하게 좀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빨리빨리 해나가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회견 이전에 이를테면 핀셋 인선을 좀 강조하기도 했고 오늘도 네. 지금 보면 정치적 목적의 인사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네. 좀 두 가지를 맞물려 본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인사 그러니까 관련해서. 결국은 그 일부 조직 개편과 보안 인사나 보강 인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뭐 법조인 일색이라든가 네. 아니면 너무 이제 측근 일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게 좀 중도 성향의 인사 이게 약간 좀 그 반윤은 아니지만 네. 비윤이나 너무 친윤 색깔이 묻지 않은 사람들을 좀 보완한다거나 아직 내각에도 지금 뭐 비어 있는 자리들이 있고 네. 청와대 같은 경우도 지금 조직이 너무 축소지향으로 가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좀 맞지 않는 조직들도 좀 있거든 내부에. 또 이제 정무소실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좁아져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편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준석 전 대표도 신문 끝나고 나온 자리에서 대통령이 인사 문제로 집권 초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네. 물론 이제는 전 대표가 됐습니다. 네네. 명확하다라고 네네. 뭐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만, 자 형식 관련해서 출근길 약식 회견도 사실 뭐 형식 자체에 대한 평가는 뭐 호평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또 의지를 밝히기도 네네네.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상징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었던 거에 대한 상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방부 건물로서 상징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소위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라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떠나서 새로운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열린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는 상징인데 네. 아직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게 저 도어 스태핑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없애거나 중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형식상 기존보다는 좀 더 세련된 방식,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들 얘기로는 휴가 이후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모두 발언 같은 걸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한다거나 조금 좀 더 정제된 모습, 조금 이제 그런데 저것도 조금 더 이제 여러 번 하고 아니면 형식도 조금씩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먼저 이제 그 현관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출근길에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전국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질의응답하는 방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너무 이제 현관 중심이기 때문에 네. 조금 장소 같은 것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현관에 집착할 예, 필요는 그러니까 없다. 저기 현관이라고 하는 게 예. 약간 좀 그림상으로 저기 대통령의 출근길보다는 약간 좀 그 검찰청상 앞이나 뭐 이런 쪽하고도 비슷하거든요. 환경 자체가 네. 너무 좀 쫓기는 듯하고
그래서 좀 편안한 좀 공간 같은 것들을 좀 확보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약간 그렇군요. 좀. 예. 환경적으로 그렇다 보니 좀 답변 자체도 좀 즉흥적으로 예, 나올 그러니까 수 좀 있고. 빨리 뭘 들어가야 되는 듯한 것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동선이 약간 좀 이렇게 옆으로 꺾여서 이렇게 획 돌아서는 듯한 그런 모습도 사실은 좋지는 않거든요. 국민들이 네. 보기에. 하긴 어떨 때 보면 발언 도중에 돌아서는 모습이 예, 포착되기도 약간 좀 그림상으로 해서 좀 하니까요. 편안하고 좀 여유가 있고 좀 네. 자신감 넘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걸 하는 건데 조금 쫓긴다는 인상을 많이 네. 받게 됩니다. 예. 아무튼 상징성이 있는 약식 기자회견도 어떻게 좀 보완돼서 앞으로 또 그렇죠. 저거를 잘 나오길 해나가는 것이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약간 좀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만 잘하면 할수록 저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강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잘 보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지난 100일 동안의 정책을 또 강조하면서 특히나 이제 이전 정권,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책에 대한 청산 작업, 정책 폐기 이런 것들도 언급을 했거든요. 네네. 뭐 구체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는 국민적인 좀 반응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정책에 있지 않다는 거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뭐 다른 뭐 지금 발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들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지금 국가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은 꾸준히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다만 지지율이 지금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쪽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이 아마 국정 동력을 확보하거나 지지율의 반등을 깨하거나 하는 데는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국민들도 여기에는 크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지금 이제 정책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결국 이제 누적되는 효과라서 뒤로 갈수록 이제 이거 말고 국민들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제 정책 효과들이 발휘될 때 이것이 이제 뒷받침되긴 하겠지만 네. 지금 당장의 국민들이 그래 그렇지라고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취임 100일째 뭐 지지율이 추락하기도 했습니다만 또 여당 내홍도 함께 네, 네. 맞물려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대기하시면서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앞서 신문 끝나고 나와서 하는 말을 들으시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발언은 신문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이전 대표 발언이 있거든요. 잠깐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 분립이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에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들으신 내용은 이준석 대표가 신문을 끝내고 나와서 한 발언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 좀 이 가처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의 여당의 어떤 내분 상황, 내홍 상황은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때 저도 이제 뭐 당에도 있었고 이제 네. 청와대도 있어봤는데 집권당과 그 소위 얘기해서 대통령과의 관계는 분리시킬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예전에는 뭐 아예 뭐 당 총재를 역임했다가 이제 뭐 제왕적 총재라는 이유로 이제 분리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 소위 얘기해서 국정 운영은 어려운 게 현실적인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이런 상황 자체를 이렇게 남일 보듯이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네, 남일 보듯이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 오늘 뭐 기자회견에서 일단 언급을 자제했거든요. 그럼 일단 대통령 얘기부터 듣고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대통령이 언급을 했을까요?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전 대표 측과 사사건건 좀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네.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는 게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또 내부 어떤 당내 혼란을 내부 총질 이른바 그 문자가 또 시작된 측면도 있거든요. 네. 큰 틀에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예 언급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답변할 수 없을 땐 답변을 안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저게 답변을 해서 네. 만약에 지금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 답변을 했다면
아마 100일 기자회견이 아예 저걸로 묻혔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답변을 회피한 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해할 만하지만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약간 좀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기존의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리더십 뭐 이렇게 좀 아주 뭐 강력하고 좀 이렇게 직선적이고 솔직한 네. 리더십에 비춰보면 약간 좀 그 실망하셨을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비겁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대했던 측면에서는 자 다시 가처분 심리와 좀 얘기로 돌아와서 아까 이준석 전 대표가 기각이든 인용이든 여기에 따른 이유에 맞춰서 판단하겠다고 밝혔고 물론 이제 결과가 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 가처분 심리 결과에 따라서?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온 거는 이제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거는 그 기존에 있던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든 아니면 이제 뭐 지금 현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주류 세력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윤리위에 가거나 아마 윤리위에서 징계가 결정이 되면 통상적으로는 사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게 통상적으로 그동안 관례였기 때문에 아마 그걸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의 기대를 벗어난 사태가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확산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정치를 오래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를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앞으로 비주류의 리더로서 자기가 정치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나 앞으로 기소 결과에 관계없이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준석 대표로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수순을 밟는 것이. 뭐 이걸 정치적 사건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거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그 공격 그 뒤에 배후에는 윤핵관과 대통령실이 있다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으로 정치적 싸움으로 봐야 결국은 향후에 이제 우리 역사가 이제 반복되고 있듯이 집권 세력과 이제 주류 세력을 하는 것은 늘 이제 따로 또 다른 비주류에서 교체되기 마련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포석을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태는 뭐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기대했던 그 판단에 무슨 약간 좀 오류가 있었거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떤 뭐 주류 세력들의. 네. 대통령 취임 100일째 사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지지율을 떠나서 당내 여권의 어떤 내용을 바라보는 국민적 피로도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오늘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뭐 누구 책임이 더 큰 것이냐에 대한 여론조사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디에 더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거는 사실은 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비주류냐 주류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던 건 맞고 나름대로 젊은 당대표로서 세대 교체도 이뤄내고 정치 교체도 이뤄내고 정권 교체도 이뤄낸다는 어떤 시대적 의미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과 지금 주류 세력들은 이준석이라고 하는 좋은 상품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쪽이 더 낫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임기가 이제 1년 정도, 반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지금 대통령과 주류 세력에게 그 좀 책임을 좀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자,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가처분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후폭 풍은 좀 만만치 않을 거란 정책의 안팎의 예상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좀 분당, 뭐 신당, 창당 언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선을 긋는 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제 분당과 신당, 창당은 정치 일정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총선이 너무 뒤에 있습니다. 당장에 그런 이 일들을 가시화시키기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그것도 명분과 동력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준석 대표는 뭐 비주류의 길을 철저하게 갈 것 같고요. 그 비주류의 길을 통해서 자기는 뭐 당원 중심이 됐든 아니면 젊은 층이 중심이 됐든 또 지금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됐든 중심으로 해서 자기 정치와 자기 세력을 통해서 비주류의 길을 걸어갈 것 같고요. 그것은 당내의 내분이나 갈등 문제가 어떻게든지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뭐 이거는 내년 한 전당대회 그 이후
본격적으로 총선 일정에 정치 일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 민주당 내부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당원 80조 개정을 놓고 결국 절충안이 마련됐거든요.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직접 설명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이재명 의원 쪽에서는 좀 반발할 것 같은데 조금 아니 어떻게 그거는 반발할 리는 없고,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제 전준희 안을 좀 지지한 편인데 비대위원들이 워낙 반대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통과시킬 수가 없어서 절충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절충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걱정하는 바를 다 반영한 결정이어서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봅니다. 이번 당원 80조 논란 보면서 지난달인가요? 전대롤 때도 네, 네, 이게 왔다 갔다 네, 하다 네, 수정한 네, 네. 뭐 했다 네, 이때 생각이 나는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당원 80조는 그대로 두되 이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정치 탄압인지 여부를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원회가 판단하겠다라는 네, 절충안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절충안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넘긴 건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뭐 절충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절충안이긴 하지만 절충안이라는 의미 속에는 아마 이재명 후보 쪽에도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동의를 받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절충안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안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뭐 그 고육지책이죠. 저건 뭐 그 사실은 기소에서 이제 정지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정당사에서 이제 다들 이제 보편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렇게 한번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당이나 다 저 규정을 갖고 있거든요. 국민의힘도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실질 현존하는 이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예. 당 대표에 당선될 사람이 유력하고 그 유력한 사람이 조만간에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당 입장에서는 정당 운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불가피하게 선택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뭐 정당 내부의 문제, 정당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네. 그래서 아마 저게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방향이긴 하지만 정당 운영상 고육지책으로 저걸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이재명 후보 방탄용 당원 개정 논란, 뭐 우상호 위원장 같은 네네. 경우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한번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고 자 끝으로 전당대회 경선도 잠깐 전망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역시나 뭐 계속 과정 속에서도 언급했듯이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제 굳어지는 분위기고 특히나 강훈식 후보 사퇴로 뭐 지지율이 둘 다 올라갔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근데 뭐 이재명 당대표는 예상됐던 거기 때문에 네. 이미 뭐 국회의원 출마 때부터 이미 예견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출범하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야당한테 그렇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여당 집권 세력의 이제 국정 운영상에 과연 안 좋은 것일 것이냐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이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상황을 예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험로를 예견했기 때문에 이재명을 선택한 것이고 근데 상대적으로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카운터파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정 운영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상대방이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되면 네. 그동안에는 지금 대통령 혼자 거의 독주하다시피 하는 국정 운영이었다면 이제는 양자 대결 구도하고 비슷하게 지금 앞으로 국정 운영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비판의 대상이 두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조금 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국정 운영의 환경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재명 이제 당 대표가 9월 초부터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올 국정감사 때부터는 또 다른 이제 국정 환경이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환경이 마냥 그렇게 나쁘기만 한 환경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강하면 강할수록 지금 거대 야당이거든요. 네. 거대 야당이 강성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에 좀 발목을 잡는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야당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170명인지 180명이 있어도 별로 이렇게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뭘 하려고 그럴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는 사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계속 부딪히게 되면, 부딪힌다고 하는 거는 일방적인 책임만을 물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꾸 책임도 분산돼야 되고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도 170석 이상을 가진 야당에게도 국정 운영의 그 부담으로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입법을 해야 될 걸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또 하지 말아야 될 입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은 분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국정 환경이 좀 달라질 것이다까지 전망해봤습니다. 오늘은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